네,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소부와 13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사람들과 제우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자신만의 건강법을 찾아서 적어보자, 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내용상 들으시다 보면은 무슨 뭐 국어 시간인가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다 보면은 분명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 있을 테니까 우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막도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우선 이소부와 스토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옛날 옛적 신이 동물들을 만들면서 각자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떤 동물에게는 속도를, 또 어떤 동물에게는 날개를, 또 다른 것에게는 힘을, 또 작은 몸을 가진 것들에게는 날카로운 침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들짐승들에게는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채취를 주기도 했습니다. 뭐 스컹크 같은 게 있겠죠. 불만에 찬 인간이 왜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겁니까? 라고 묻자 제우스가 너희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을 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말, 곧 언어다. 그 어떤 동물보다도 너희들을 힘세고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게다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인간은 두말 없이 감사의 말을 남기고 떠났다라는 얘기죠. 원저에서의 교훈은 본인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만을 부러워하는 이들에게 대한 경고하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한번 통찰을 해볼까요? 인간이 선물 받은 최고의 선물인 언어, 그 언어 기술. 언어 기술은 흔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말하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그것이 건강 유지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언어 학습의 4가지 능력, 소위 언어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을 배울 때도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읽고 쓰는 그 순서를 거친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언어 구사 기술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또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은 뭘 손꼽아야 할까요? 그것은 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배우기 까다로운 것도 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뭐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외국어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입니다. 읽기가 단순 소리내어 읽기인 낭독 있죠. 하고 읽기를 통해서 속뜻을 파악할 수 있는 독해 로 나눌 수 있다면 쓰기 역시 단순히 베껴 쓰는 거나 받아쓰기 이런 거 말고 또 본인의 생각을 써내려가는 자신만의 글쓰기 이런 것들은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정리해서 써내려가는 쓰기를 말합니다. 흔히 작문을 말하겠죠. 말하기도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생각을 쓰는 것보다는 논리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원고를 준비해서 쓰는 경우도 그런 이유에서죠. 읽기 또한 쓰인 글을 읽는다는 점에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경청, 기울 경자죠.
이 의미는 물론 중요합니다. 독서는 어찌 보면은 경청의 다른 형태일 수 있죠. 그러나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읽기만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경청과 독서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사고와 통찰을 거쳐가지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고, 나아가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쓰기죠. 그리고 쓰기가 늘 언어학습의 4가지 능력 중에서 맨 마지막에 오는 그런 이유일 겁니다. 자, 교과서적인 얘기, 너무 수업 같은 얘기는 여기서 일단 잠깐 멈추고요. 자, 이제 이 쓰기를 건강과 다이어트에 응용해 볼까요? 건강에 대한 정보, 영양에 대한 지식, 다이어트에 대한 체험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책과 방송, 체험담 등을 보고 들은 후에 자기 자신의 처자하고 비교해봐서 자기 자신에 알맞는 건강과 영양, 다이어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써보고 늘 의심하고 개선하는 게 중요하겠죠. 셀 수 없는 음식과 건강, 정보, 다이어트 등이 뒤섞여 있고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는 금언을 되새기면서 자신만의 얘기를 써보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려진 대로 환경에 적응한 종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인데, 우스갯소리로 적자, 적어놓자, 또는 써놓자, 적어놓는 사람,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있어요. 건강과 건강 유지와 관련해서 그때그때 보고 들은 유용한 지식, 깨달은 지혜 등을 메모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속담을 기억하고 그 메모와 요약한 내용을 같이 이제 엮어서 정리를 해봐야죠. 자기 자신에 맞는 스스로가 실천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해서 말입니다. 그럼 잘 있게 되는 거죠. 글쓰기에서 문장을 구성할 때 그럭저럭 적당한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자꾸 고치다 보면은 더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아주 꼭 맞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미국의 문학가가 적당한 단어와 꼭 맞는 단어는 반딧불과 번갯불의 차이다, 그 차이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에게 적당한 음식과 대충 먹어야지, 이거 꼭 맞는 음식이 있겠죠. 예? 그거 역시 그 효과하고 차이는 엄청날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음식을 무조건 먹다가 본인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죠. 가령 뭐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만, 인삼이 전혀 안 맞는 상긴 사람이 의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먹다가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예? 거의 뭐 실명될 정도로 무슨 뭐 열이 올라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종종 언어 유희를 하는데, 그 중에서 knowledge is power 라는 말을 합니다. 예, 영어의 knowledge 하고 발음상 편의상 비슷한데요. 그런데 knowledge is power, 이거하고 knowledge is power 하고는 다릅니다. 단순히 안다는 지식에서 확장해서 우리말에 널리 안다, 지자를 써가지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역설을 하곤 하죠. 왜냐? 편협한 지식보다는 널리 아는 것이 아집이나 편견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식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지혜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어설픈 영어 발음이지만 knowledge is power, 그러나 knowledge is wisdom, 지혜, 지식은 힘이지만 널리 아는 것은 지혜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건강한 생명 연장의 꿈, 신의 선물인 언어 기술을 잘 활용해서 자신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소부와 14번째 시간으로요.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비참한 결과와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자와 함께 사냥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